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귀재, 바로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31일에 팍스넷 공개 무료 방송 해서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무료 방송을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에서 하오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31일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28일 날 또 무료 방송하니까 오늘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급등주 발굴,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원화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가 훨씬 좋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치주와 성장주 둘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가장 좋은 거는 성장 가치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성장 가치주. 성장과 가치를 겸비한 주식이죠. 성장 가치 주식. 이건데 일단 가치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저평가된 걸 의미하는 거고, 성장성은 고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되면서도 고성장된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시장 상황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성장가치주를 찾는다, 오늘 성장가치주를 찾는다 했을 때 2,000개 종목에서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 그런 타이밍이 나올까 말까? 왜냐하면 저평가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저평가되기 위해서는 가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성장성 있는 주가가 가격이 저평가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장 가치주를 투자하기가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장주와 가치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치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치주를 선택할 거예요. 성장주보다는. 자, 성장주,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최상위권 기업은 이제 중간쯤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성장주는 단기적으로는 타이밍을 맞추면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크게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죠. 그래서 많은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에서 가장 최고 인기주로 손꼽혔던 이 기업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30%나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성장주 중에서 일주일에 고점 대비 30% 떨어졌다. 만 원을 하던 종목이 7,000원이 되면 사실상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눌림목으로 생각하고 다시 튀어오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상 고평가된 종목, 또 성장주는 어때요? 30%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토막이 나는 것도 되게 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반토막이 나고 50%, 70% 감량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식들. 단기간에 2달, 3달 만에 70%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20%, 30% 떨어졌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부진해서 하락한 경우라면은 이제 한 분기 이 실적 부진이 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0%, 20% 떨어졌을 때 또는 30% 떨어졌을 때 이거를 덥석 잡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성장주라도 실적 영업이익이 20%씩 4년 연속 나왔다. 매년 20%씩 달성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30% 떨어졌을 때, 가격이 30% 떨어졌을 때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매년 20%씩
영업이익 나오고 순이익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20%씩 나오는 종목도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평가된 종목, 성장주 중에서 고평가된 종목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최고의 이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최고의 기업이 바로 최고의 주식은 아닙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최고의 기업이 최고의 주식은 아니다. 자, 그래서 고성장을 보이는 시장 전망이 아주 좋은 업황이 아주 밝은 미래 산업인 이런 누가 봐도 미래에 정말 각광을 받을 만한 이런 기업이 바로 최고의 주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00년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100년 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00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은 철도주였어요. 철도주. 철도. 그 당시 철도가 이제 미국에 쫙 깔리면서 그 미국의 거대한 대륙을 바로 철도가 가로질러 갔죠.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가로질러 가는 이런 철도주들. 정말 미래 산업이었어요. 미래 산업이었어요.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 철도가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펜실베니아 기업은 당시에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모두가 손을 내젓는 아무도 잘 쳐다보지 않는 그런 기업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철도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종목으로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고 성장성, 미래산업, 그리고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사실상 철도는 지금도 유용하죠. 기차, 철도, 전철 다 좋잖아요. 아직도 사용하고. 100년 전에는 더 좋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성장성이 그런 미래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철도가 미국 전 대륙에 깔리면서 엄청난 상승, 누구나 철도를 타고 다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개인용 자동차가 보급화됐습니다. 자, 철도보다 개인용 자동차를 더 많이 타고 다니게 돼요. 그쵸? 자동차가 더, 모든 1인용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사생활로 개인적으로 많은 이동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이 이제 생겨나면서 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자동차 기업도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정말로 각광받는 미래에 꼭 필요한 누구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철도주가 떨어지고 자동차주가 올랐어요. 자동차주. 누가 철도를 타 요즘? 자동차를 타야지. 이랬어요. 철도는 옛날 구시대 사고방식이다. 그랬는데, 사실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고, 걸어 다녔죠. 걸어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다 철도가 생기니까 철도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철도는 사실상 이 레일이 있어야 되죠, 이 철도 레일이 있어야 돼. 한정돼 있어요, 움직이는 범위가. 근데 자동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철도를 누가 타? 이제 자동차를 타야지. 그러면서 자동차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 기업이 엄청나게 고평가됐다가 성장주가 됐죠. 그러면서 성장성 20%, 3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떨어졌어요. 고성장주였지만 갑자기 저평가주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왜? 항공주가 나왔어요. 항공주. 자, 새로운 비행기가 떴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누가 자동차를 타고 땅에서 움직여? 이제 비행기 하늘로 날아다녀야지. 그러면서 자동차주가 떨어졌어요.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의 신사업으로 불렸지만 자동차주는 몰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돼 버렸어요. 저평가돼서 이 저평가 가치주를 좋아하는 가치주 투자자들이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장주 투자자들은 다 팔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항공주. 자, 그럼 항공주도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성장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고평가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하늘을 날아갈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 가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다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도 착륙을 해야 됩니다. 돼서 그래서 주가가 결국 항공주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성장을 이뤄냈지만, 초창기에는 고성장을 이뤘지만, 결국은 항공사들이 점점 많아졌고, 항공사들이 수십 개,
이렇게 많아지면서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공주들도 고평가됐다가 떨어졌어요.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날아다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처음에 비행기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으면은 라이트 형제처럼 모든 사람들이 개인용 비행기를 소유할 것이다. 한 50년 뒤에는 개인용 비행기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50년이 지나고 현재 시점 와서 개인용 비행기 있습니까 다들? 지금 여러분 이 TV 보시는 여러분 개인용 비행기 한 대씩 집에 다들 창고에 있으시나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동차처럼 개인용 비행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런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성장주였지만 바로 저평가주로 바뀌었어요. 성장주가 저평가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항공주가 떨어지면서 뭐가 유행했죠? 바로 최첨단이라 불리는 컴퓨터가 등장했어요. 컴퓨터. 자, 드디어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항공주도 떨어졌어요. 저평가 가치주가 됐고, 컴퓨터가 등장해서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80년대, 70년대, 바로 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게 어떤 컴퓨터죠? IBM. IBM이에요, IBM. 자, IBM은 정말로 공룡 기업이었어요. 공룡 기업. 그 당시 컴퓨터 미국 산업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산업을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 컴퓨터 대형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엄청난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영업이익률 10% 20%씩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순이익률도 10% 이상씩 엄청난 속도 20% 30%씩 성장을 해 나가면서 최고의 성장주로 불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철도주도, 자동차주도, 항공주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컴퓨터가 최고다.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 IBM? 최고의 그 당시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IBM을 무조건 사야 된다. IBM. 근데 IBM도 성장주였다가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컴퓨터가 계속해서 이 하드웨어죠? 컴퓨터 시스템, 모니터, 하드웨어인데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결국은 이 가치 투자자인 최근에는 이 가치 투자자인 저평가 가치주만 골라 잡는 이 워렌 버핏마저도 이 종목을 샀습니다. 왜냐? 워렌 버핏이 왜 이 종목 왜 샀을까요? 이 지분이 상당해요. 이게 IBM 이 주식 지분을 버핏이 많이 주워 담았거든요. 근데 왜 샀으면은 저평가 가치주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전만큼 IBM이 고성장주는 아닙니다. 지금 성장성은 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20% 30%씩 성장했다면은 지금은 뭐 10% 미만으로 5% 7% 뭐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낮아졌지만 성장성이 낮아진 것에 비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거를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워렌 버핏 이걸로 손해보고 있어요. 아직 물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워렌 버핏이 물타기 하고 있어요. 물타기. 지금 7년 동안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7년이나 자기 투자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어차피 10년 이상 투자하잖아요.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10년 이상 투자하니까 나중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평가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 하드웨어 컴퓨터 업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룡 기업이 등장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 윈도우 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고평가됐다가 최근에는 이 애플한테 또 자리를 내줬어요. 애플은 또 요즘은 핸드폰, 스마트폰 해서 많이 최고의 시가총액 1위, 미국의 시가총액 1위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윈도우를 사용할 것이고 최고라 생각했지만 결국 인터넷 기업들한테 또 인터넷 기업이나 애플한테 한 수를 내주고요. 또 인터넷 기업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가고 인터넷 기업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 기업이 2000년도 초반에 밀레니엄 시대 때 인터넷 닷컴 붐이 불면서 엄청나게 상승했죠.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갔어요. 2600포인트. 와,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시작했다가 2600 이상 올랐다가 그렇다가 지금 500포인트, 595포인트, 오늘 595 현재 상황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2600까지 가는 동안에 인터넷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당시 뭐 닷컴 버블이 올랐는데 그러다가 몰락했죠. 인터넷 막상 해보니까
인터넷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했는데 고성장주로 불렸지만 또 성장성이 꺾이면서 너무 과대 경쟁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최근에 작년에는 또 뭐였습니까? 뭐야? 제약주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불리면서 이제 누구나 우리 고령자들 많아져, 고령자들 많아지니까 약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것도 제약사들이 서로 우후죽순으로 서로 많아지면은 계속 한번 잘 된다 싶으면 경쟁자들이 생겨요. 그럼 처음에는 뭐 6개, 7개가 서로 경쟁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잘 되다 보니까 수십 개가 되버립니다. 수십 개, 50개, 60개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산업도 미래 산업도 결국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전에 IBM이 예전에 12%, 15%씩 계속해서 수십 년간 성장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IBM이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집어삼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미국 정부보다 IBM의 북미 지역 본부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 컴퓨터 회사는 IBM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독점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독점은 IBM이 하게 된다. 근데 그런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IBM이 성장성이 꺾였고 그렇기 때문에 IBM이 미국 정부보다 덩치가 커지지 않았죠. 자, 한번 성장주가 영원히 성장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산업인 뭐 요즘 각광받는 VR이라던가 뭐 있죠? 로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미래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이것도 과다 경쟁, 나중에 경쟁자들이 지금은 10개 기업이 존재하면은 나중에는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은 결국은 이게 잘 팔리고 미래에 많이 쓰이더라도 지금의 자동차나 철도, 비행기처럼 많이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평가된 종목들, 또 제약산업도 마찬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도 마찬가지였는데 1990년 당시에 월마트가 당시 연평균 25%의 성장을 이뤘거든요. 근데 월마트의 할인점 이 확장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계속된다면 25년 뒤에 소매 유통업체는 월마트 단 한 곳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월마트가 1호부터 5년간 한 해 25%가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계속 보여줬지만 하지만 커다란 나무가 계속 자라다가 어느 순간 안 커요. 뭐 3m, 10m까지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의 매출도 25%씩 5년간 유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매출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1996년도에는 13%로 떨어졌어요. 25%씩 올라붙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 떨어졌고 나중에 1995년도 4분기 뭐 그 전까지는 계속 99분기나 연속해서 분기 순이익이 증가해 왔는데 월마트가 나중에는 결국은 13% 떨어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순이익도 떨어지고 10%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십 년 장기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미국 사회 200년간 추적을 했었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으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장성이. 자, 그래서 성장주는 한 번 성장주가 영원히 성장할 수 없고 성장주들은 어느 순간 올라가다 꺾이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가치주는 어차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성장주는 크게 폭락할 수 있지만 가치주는 실적이 좀 안 좋아져도 별로 안 떨어져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자, 바로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장기적인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가치주가 훨씬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이 학술적인 논문으로 벌써 30편 이상 발표됐어요. 30편 이상. 학술 논문이 가치주가 장기적으로 성장주보다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수익률을 보인다라는 것이 좋은 투자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30편 이상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은 장기적으로 성장률 순위의 하단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장성이 좀 더뎠지만 많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성장률이 높지만 주가가 고평가된 기업보다 훨씬 수익이 좋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한 논문만 말씀드리면 코넬 대학교 리처드 달러 교수가 조사한 건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가장 낮았던 것, 고평가된 기업, 저평가 기업, 그리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 성장성이 낮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통계를 냈는데 결국은 성장성이 낮지만 저평가된 기업이 더
수익률이 좋았던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성장성이 낮지만 기업의 성장성은 낮지만 저평가된 기업이 기업의 성장성은 높지만 고평가된 기업보다 더 투자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40%나 가치주들이 더 수익성이 투자 수익이 더 좋게 나왔어요. 성장주보다.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가 고평가 성장주보다 이어같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러 논문들 30편이 넘는 전 세계 논문들 중에서 입증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고성장 영업이익률 20% 뭐 성장성 20%, 수익성, 자기자본 이익률 20%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작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성장주보다 저평가 가치주로 한번 승부를 장기적으로 걸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 시간에 자세한 말씀 드렸고요. 뒷 시간에는 생생한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